안녕하세요.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의 천연철 원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밝은 눈 안과고요. 오늘도 눈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송선영 차장님과 윤종현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교정 수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검안부 송선웅 차장입니다. 저는 백내장 망막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현 차장입니다. 우리 두 차장님은 우리 밝은 눈 안과 오래 계셨잖아요. 얼마나 계셨죠? 저는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속을 하고 있고 작년 25년도 기준으로 10년 장기 근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75만 건 이상 수술을 했는데 제가 검사한 케이스는 75만 건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도가 이제 10년 차가 딱 되는 연도고 사실은 근속상을 저희 송 차장님이 받은 것처럼 저도 근속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검안사 선생님들 평균 근속이 한 5년 이상씩은 다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면은 뭐 어디 병원에 실장 정도 되는 분들이 필드에서 다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데이터 값은 물론이거니와 합을 오래 맞춰왔던 검안사와 원장님들과의 이런 수술에 대한 데이터, 검사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사실상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실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차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워낙 베테랑들이고 뭐 검사 결과도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안심하고 환자분들한테 수술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의사들은 이런 라식 수술 안 하면서 어떻게 환자들한테 이런 걸 뭐 권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안경을 굳이 지금까지 쓰고 있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차장님들은 어떠셨나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 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엔비디아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인 분들이 안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은 뭐 그분들은 워낙 돈도 많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좀 지적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안경을 썼을 때 조금 그런 지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으니까 안경을 쓰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안경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경을 쓰는 거죠. 왜냐면 안경도 패션이기 때문에 뭐 시력교정 수술하거나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은 안경이 불편해서 수술을 하는 부분인 거고 뭐 저희가 사실상 등 떠밀면서 수술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이제 백내장이 시작이 됐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제 노안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경을 이제 뭐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근시용 안경일 텐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경이야 늘 이제 써왔던 거기 때문에 거의 신체 일부화가 된 거고 가까운 거 볼 때는 그냥 맨눈으로 편하게 본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안경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질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안과 의사들은 왜 안경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도 저희 원장님들 다 라식 수술이나 스마일 수술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도 요즘에는 다 수술을 한다. 이게 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의사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뭔가 이제 수술을 못 하는 이유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각막의 모양이 안 좋다든지 뭐 두께가 뭐 이제 수술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뭐 부자냐 뭐 부자가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이 있으면 이걸 뭐 꼭 수술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난 수술 못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수술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이 뭐 이미 예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자 하는 이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수술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경이 이게 근시인 분들이 이제 도수가 좀 있으면은 안경이 좀 두껍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차피 안경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패션 안경처럼 이제 근시용 안경 썼을 때 눈이 작아 보이지만 그거를 패션처럼 안경을 쓰면 그런 효과가 줄어드니까 훨씬 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선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쓰겠다. 도수를 넣어야 되니까. 선글라스는 뭐 기능적으로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지만 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또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쁜 그런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선택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라도 노안이 오시면 원장님은 수술을 바로 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지면은 저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겠죠. 근데 우선 이 노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원장님이 너무 동안이시기 때문에 30대가 무슨 뭐 노안이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혹시나 원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나이대를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77년생이고요. 만 49세입니다. 제가 요즘 살짝 조금 불편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9인데요. 아,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실제로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요. 인상 쓴다고. 아직 그까지는 아닌데. 노안 교정을 좀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원장님? 환자분들이 또 노안 자체가 이제 병이라고 조금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노안은 병이 아니죠, 원장님? 노안은 순수한 연령성 변화죠. 사실 이제 노안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이제 그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들의 힘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수정체라는 이 사람의 생체 렌즈가 원래는 이제 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를 조절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수정체도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포커스를 이제 빨리빨리 못 맞춰주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제 노안이 진행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레이저 수술로도 노안을 교정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 그 레이저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원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레이저로 교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눈의 굴절력을 사실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양쪽 눈의 굴절력을 다르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른쪽 눈은 먼 거리를 주로 보게끔 이제 굴절력을 교정을 하고 반대쪽 눈은 근거리를 주로 보게끔 교정을 합니다. 그렇게 얼핏 얘기하면은 양쪽 눈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오른쪽 눈만 보고 왼쪽 눈만 보고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이제 양쪽 눈을 뜨고 이제 사물을 바라봤을 때 양쪽 눈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거리를 보기 때문에 이제 원거리는 원거리대로 이제 잘 보이는 눈이 이제 주축이 돼서 보고 가까운 거는 이제 근거리를 보는 눈이 주축이 돼서 이제 거리 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경 없이 원거리든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커버를 하게끔 그렇게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수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안 되는 케이스들도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막을 절삭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법이기 때문에 이제 각막의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각막의 두께도 괜찮아야 되고 모양도 좋고 그런 거를 수술 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시력 교정 수술이 워낙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수술을 초창기에 받은 분들이 50대, 60대 뭐 이 정도에 있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편하게 잘 생활을 하다가 노안이 생겼거나 이제 근시가 다시 이제 일부 퇴행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경이 원거리가 됐건 근거리가 됐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요즘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한 20년 전에 나시나 이런 수술을 했던 분들은 오셨을 때 일단은 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이 실제로 와 있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수긍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수긍을 해서 수술까지도 이어져서 결국에는 수술하시고도 만족도도 좋아가지고 또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시대가 옛날이랑은 좀 다르게 어쨌든 백내장 수술하면서 그런 교정하는 부분에 거부감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환자분들이 예전 뭐 20대, 30대 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안경 없이 수십 년을 이제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이제 안경을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추가적인 뭐 시력 교정, 뭐 모노비전 아니면 뭐 렌즈 삽입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술적인 거 말고도 요즘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게 노안을 안약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던데, 혹시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최근에 이제 FDA 승인이 났죠. 결국에는 눈에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홍채를 이제 수축하게 만들어서 원거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가까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 범위의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범위를 늘려주면서 이제 포커스를 많이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안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약인데, 이 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홍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두통을 좀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통제랑 같은. 그렇죠. 예, 그래서 플로칼핀이라는 그 성분인데 두통을 좀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이제 많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홍채가 너무 줄게 되면 빛이 이제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둡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둡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약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저도 비싸다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한 달에 한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1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럴 거면 어차피 평생 쓸 거 그냥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쓴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수술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력 교정 수술도 이렇게 컨택트 렌즈 쓰시는 분들도 그 일회용 렌즈 그거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몇 년간 장기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이 사실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컨택트 렌즈만 써도 엄청 비싸긴 하니까 사실. 그러면 그 안약을 넣는 것과 수술을 하는 것과에 있어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원장님? 뭐 안전성은 사실 뭐 안약이나 수술이나 다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다 됐고요. 그래서 둘 다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효과 면에서는 사실 수술이 더 확실하죠. 이거는 이제 굴절 교정까지 같이 해주면서 이제 노안을 이제 근거리의 포커스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근거리의 어떤 시력의 질이나 원거리의 시력의 질이 안약으로 커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수술이네요. 이제 백내장 망막 파트다 보니까 노안 검사를 좀 주로 다루고 있는데, 노화 현상이 어쨌든 오다 보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도 좀 더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실제로 시력 교정 환자랑 저희 노안 환자 이런 검사를 한번 해봤을 때 조금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거, 이런 케이스가 훨씬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같이 오는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조증, 그리고 뭐 이제 시신경 쪽에도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수술 전에 항상 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신경이나 이런 쪽에 뭐 노년성 질환이 오거나 하면은 시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안 수술을 할 때 뭐 노안 렌즈 삽입이나 혹은 뭐 골절 교정, 모노비전을 통해서 이제 노안을 교정을 하는데 뭐 노화에 따른 혹은 뭐 다른 질병 상태에 따라서 뭐 시신경이나 각막이나 결막의 뭐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안 좋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수술 환자분들에게 이런 수술은 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환자들 와서 이제 검사를 좀 해보다 보면은 이제 수술하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 시력 교정에 대한 그 포커스만 맞춰서 뭔가 수술을 하시고 망막이나 신경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수술을 해놨는데도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노안 환자들 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 이제 시신경 부분, 망막 신경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건강 검진 차원에서 꼭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수술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종합 검진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꼭 받으러 오세요. 안종합 검진. 오늘은 우리 병원의 검안팀 두 차장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안은 정말 병이 아닙니다. 연령이 올라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그냥 괜찮겠거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안과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과에 와서 검사를 받는 거를 조금 많이 불편해하시고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 검사를 오셔서 내 눈 상태가 어떤지 수술하고 나서의 눈 상태가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또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같은 거 한번 다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신다는 게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검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과 검진 1년에 한 번 받듯이 안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눈에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